주먹왕 랄프? 이름은 주먹왕이지만 정작 주먹공주들이라고 하면 어감이 이상한데 하여간 완전히 공주들을 위해서 깔아준 판이었습니다. 19년 신년을 맞이해 디즈니의 뚝심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작품이라고 보일 정도였죠. 그렇다고 주먹왕 랄프2가 엄청 명작이라던가 망작이라던가 이런 계열의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 애니메이션을 봤을 때 제 초점이 작품성보단 디즈니가 던진 메시지에 주목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리뷰 콘티를 작성하면서 최대한 스포일러를 배제하는 편이지만 그건 저보다 더 잘하시는 리뷰어분들께 맡기도록 하고요. 이번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해당 작품을 본 것으로 가정하고 마구마구 스포일러를 하면서 진행해볼까 합니다. 로고 등장 뒤엔 스포일러가 있으니 유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주먹왕 랄프2에서 눈에 띄는 지점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론 겨울왕국, 모아나의 바다, 멕시코 사후세계에 이어서 완벽하게 재현한 인터넷 세상이 제일 눈에 띄겠죠. 단순히 매력적으로 표현한 수준이 아닌 완벽하게 인터넷의 습성, 생태계를 파악 후 스토리에 고스란히 녹여낸 높은 이해도가 돋보이는 훌륭한 재해석이었습니다. 솔직히 이 점만으로도 주먹왕 랄프2는 볼가치가 있는 애니메이션이죠. 유튜브, 트위터, 이베이, 그리고 넷플릭스, 오마이 디즈니가 디즈니식으로 재현된 것도 참 재미있는 부분이었어요. 두 번째론 살짝 언급했던 오마이 디즈니입니다. 아주 자사의 IP를 갈아 넣으셨더라고요. 공주 어벤져스가 어디서 등장하나 했더니 바넬로피가 오마이 디즈니에 방문할 때 만나는 거였군요. 확실히 디즈니의 대표 IP들, 마블, 스타워즈,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캐릭터들을 모아놓으니 디즈니가 괴물이 되긴 합니다. 이 장면이 재미가 없을 수도 없죠. 게다가 의외로 여기서 디즈니의 최근 행보, 그리고 앞으로의 포부에 대한 많은 것을 시사하는데 이건 세 번째 본론을 다루면서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론 새로운 환경, 8비트 오락실 게임과는 완전히 대칭되는 빠르고 자유롭고 혼란스러운 인터넷을 경험한 랄프와 바넬로피의 변화입니다. 솔직히 놀라운 재해석이었어요. 캐릭터를 붕괴시키면서까지 새로운 캐릭터성을 부여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환경, 경험을 통해 전작에선 보여지지 않았던 랄프와 바넬로피의 숨겨진 면모가 드러나는 좋은 이벤트 활용이었습니다. 이게 전작의 흐름과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어지거든요. 이 지긋지긋한 곳을 벗어나고 싶다고 했던 랄프가 전작의 사건 해결을 통해 안정을 얻자 오히려 그 삶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고 바넬로피는 거기에 염증을 느끼는 듯한 낌새를 조금씩 보이더니 이게 인터넷에 와서 좀 더 노골적으로 구체화되는 전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 둘의 사이가 갈라지기 시작한 지점은 역시 슬로틀레이스겠네요. 현실로 치자면 GTA의 막장 버전쯤 돼 보이는 레이싱 게임인데 이곳을 방문한 둘의 감상이 완전히 엇갈립니다. 랄프는 이 어네듀케이드한 폭력적인 게임을 빨리 벗어나고 싶어서 잔뜩 주눅이 들어있지만 바넬로피는 이곳엔 정해진 룰도 트랙도 없다며 마지막엔 슬로틀레이스의 남기를 선택하기까지 하죠. 이 지점쯤 도달하면 8비트 오락실 게임과 인터넷의 대칭처럼 랄프와 바넬로티 역시 서로의 대칭점에 있음이 드러납니다. 랄프는 의외로 보수적이고 가부장적인 성향이 있어요. 랄프는 그 누구보다 바넬로티를 위해서 헌신하지만 그녀를 통제하고자 하는 행동도 종종 합니다. 바넬로티를 부르는 애칭부터 레일을 키드고 바넬로티는 아직 어려 이런 대사를 자주 하는 걸 보면 딱 보수적인 아버지상이죠. 반면 바넬로티는 자유로워요. 슈가러쉬의 모든 트랙, 모든 기믹, 지름길들을 파악하고 있다며 지루해하는 것부터 슬로틀레이스에 룰이 없다며 매혹되는 것까지 온몸으로 자유사랑을 실현하고 있죠. 그리고 생크와 나는 대화에서 랄프는 그 똑같은 삶을 사랑하니까 이런 대사라는 것 보면 내심 염증을 느끼고 있음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러니 절정에 이르러선 이 둘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죠. 바넬로티는 이기적인 선택을 했고 랄프는 이 선택을 존중할 수 없었습니다. 전작과 마찬가지로 랄프는 바넬로피를 위해서 헌신했고 마찬가지로 사건을 해결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돌아온 것은 해피엔딩이 아니었죠. 랄프의 헌신은 인정받지 못하자 강압이 되고 이윽고 바이러스라는 실존하는 위협으로 변질됩니다. 공주들이 말한 공주의 조건인 공주를 구해주는 힘세고 덩치 큰 남자, 즉 왕자님은 이번 작품의 마지막 빌런이 되었죠. 동시에 구해주어야 하는 공주님이기도 합니다. 이번엔 공주님이 왕자님을 구해줄 차례네요. 바넬로티는 랄프를 구해줄 공주님일까요? 맞습니다. 아마 역대 디즈니 공주들 중 가장 공주에서 멀어 보이는 바넬로티는 디즈니의 공주들 앞에서 자신도 공주라고 자칭했습니다. 공주들 역시 바넬로티가 공주라며 인정했죠. 그리고 굉장히 노골적인 메타포이긴 한데 바넬로티는 공주들의 의상, 코르셋으로 볼 수 있는 치렁치렁하고 불편한 드레스들을 전부 캐주얼한 사복으로 바꿔주었었습니다. 아마 디즈니가 생각하는 차기 공주님의 모습은 분명 바넬로티겠죠. 결국 바넬로티와 공주들은 랄프를 구해줬어요. 이번엔 랄프가 드레스를 입고 푹신한 침대에 누워 공주님을 기다리게 되었죠. 공주들이 직접 언급한 왕자의 미덕은 악으로 변질되었고 그 무엇보다 프레임에 씌워져 있던 공주들은 왕자를 구해냈으며 바넬로티와 랄프는 서로의 과거와 미래를 돌아보며 서로를 존중하는 선택을 합니다.
그 선택엔 포옹도, 키스도, 사랑마저 없고 심지어 둘이 함께하는 미래도 아닙니다. 바넬로티와 랄프는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게 된 거죠. 바넬로티가 원하는 미래와 랄프가 원하는 일상이 다르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이 둘은 각자의 길을 가게 되었어요. 우정이라는 게 반드시 붙어있어야만 유지되는 게 아니니까요. 랄프의 쓸쓸한 듯한 표정과 서로 걱정을 끼치지 않으려는 듯한 통화 내용은 극적이진 않지만 분명 여태까지의 디즈니 애니메이션이 그래왔듯 엄연한 성장입니다. 제일 디즈니답지 않은, 그러면서도 무엇보다 디즈니다운 애니메이션의 탄생이네요. 주먹왕 랄프2는 일종의 출사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주라는 한 시대를 풍미한 클리셰의 선두주자였던 디즈니가 스스로 그 클리셰를 부수려 하고 있죠. 오히려 공주 어벤져스의 대사와 활약들이 이 영화의 본질적인 메시지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바넬로티 공주는 그 선두에 있을 뿐이고요. 최근 PC한 방향성을 지향하면서 여러모로 논란이 많았던 디즈니입니다만 굽히기는커녕 정면 돌파를 시도하는군요. 솔직히 본작의 여러 메타포들은 직관적이면서도 만족스러웠습니다. 비록 그 과정에서 랄프의 캐릭터가 너무 훼손된 느낌은 있지만 그 이상으로 매력적인 구도였죠. 이 영화가 낸 결말도 놀라웠고요. 저는 이 영화가 터닝포인트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에 만날 디즈니의 공주가 어떤 모습일지 정하는 터닝포인트 말이죠.